응? 내 밥. 내 밥은 어디로 갔니? 저의 말에 거실에서 무좀난 발가락을 매만지던 며느리 가영이가 슬쩍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밥이요. 그건 이미 진작에 치웠죠. 뭐? 아니, 왜? 내가 분명히 갔다 와서 먹겠다고 했잖아. 저의 입장에서는 분명 타당한 말이었지만 가영이는 오히려 그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가영이가 요사스럽게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는 건 모두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제는 이해를 하실 만도 한데 참 답답하네요. 며느리 가영이와 저의 갈등은 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양 사람입니다. 다들 충청도 사람에 대해 표현을 잘 못한다. 말을 돌려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래요. 불만이 있어도 좀 참고 아쉬운 점이 있어도 하는 데까지 해보는 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바보는 아니에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잘라내거든요. 며느리 가영이하고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신혼 때도 고부간에 잘 지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머님, 혹시 이번 김치에 젓갈 많이 넣으셨어요? 응? 아, 응. 저번에 네가 간이 좀 심심한 것 같다고 한 게 기억이 나서. 에이, 그건 소금이나 다른 걸로 간을 잡으셔야죠. 젓갈로 잡으니까 너무 비려요. 아, 그러니? 미안하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아, 응. 그럴게. 가영이는 경상도 여자답게 아주 그냥 말에 거침이 없는 편이에요. 뭐랄까 뒤가 없는 무대포 스타일이랄까요? 저랑은 다른 점이 많죠. 저는 할 말이 있어도 몇 번 생각을 하다가 하는데 가영이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뱉어버리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저랑 같이 외식을 하던 때에도 여기요. 네, 손님.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여기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는데요?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바꿔주세요. 가영아. 왜 그래? 그냥 먹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먹긴 뭘 먹어요. 이런 걸 참으면 바보 되는 거라고요? 라는 식으로 저랑은 너무나도 달랐고 덕분에 처음 몇 번은 가영이와 제가 잘 어울려 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만 함께 다니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서로 특색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가영이네랑 우리 집이 따로 살아서 다행이야.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그나마 저의 위안거리였습니다. 다른 시어머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남편하고는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직업도 없이 집에서 빌빌거리는 삼식이 남편이 집에서 사라지고 나니 저 혼자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만약 아들 부부랑 합가라도 했었다면 정말 큰일 났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운명이 그런 저의 평안함을 가만두지 않더군요. 부동산 갭 투자를 하던 아들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죠. 가영이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인 저의 집에 오기는 싫었는지 자기 친정에도 살아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결국 눈칫밥을 먹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면목 없지만 딱 1년. 1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제 마음속 깊은 진심에서 나오는 대답은 응, 안 돼. 였지만 어떻게 자존심 굽히고 간절히 부탁하는 며느리에게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숨을 쉬며 결국 두 아이들을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이혼한 남편과의 결혼 승낙 이후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가영이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합가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알게 되었어요. 새벽 4시.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가 제 귀를 울렸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어우, 시끄러워.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들하고 가영이 부부가 쓰는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는데 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예. 가영아? 무슨 일 있니?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는데? 한참을 문을 두들기니 마침내 소리가 뚝 하고 멎더니 부스스한 얼굴의 가영이가 눈을 부비며 나타났습니다.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는 게 아니라 방금 시끄러운 소리 못 들었니? 너네 방에서 엄청 요란하게 울리던데. 아, 그거요. 제 알람 소리예요. 알람 소리? 아니, 새벽 4시에? 네, 저 미라클 모닝하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는 거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라클 뭐? 미라클 모닝이요. 그래, 좋아요. 미라클 모닝. 성공한 사람들이 한다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영이가 그 망할 놈의 미라클 모닝을 위해 새벽 4시에 매일같이 알람을 울리게 하면서도 통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알람은 대체 몇 번을 켰다 하는 거야? 가장 고역인 것은 가영이가 한 번에 일어나질 않아서 알람이 계속 울리는 와중에 일어나지 않고 알람을 껐다 켰다를 반복한다는 거였습니다. 귓구녕을 무언가로 막기라도 한 건지 다른 사람이면 시끄러워서라도 일어날 것을 기어코 일어나지 않더군요. 덕분에 제 잠만 일찍 깨고 원하지도 않는 아침형 인간의 삶을 가영이 때문에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이런 걸로 가영이한테 바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사실 가영이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아들 녀석으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못 참겠다 싶어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아들 녀석이 제 두 손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가영이가 새로운 투자처 욕심을 내다가 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영이도 죄책감 때문에 더 저러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니 뭐니 하면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거고요. 아니, 그럼 그놈의 채찍질을 자기 혼자만 아프게 해야지. 왜 나까지 아프게 하는 거냐고. 왜 나까지 아침 잠을 설쳐야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 부탁드려요. 가영이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고요. 미쳐버릴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런 며느리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니 일단은 나더러 참으라니요. 하지만 제가 봐도 가영이가 힘들어 보이기는 했어요. 무엇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실제로 가영이가 힘들기는 하겠더라고요. 자기 욕심으로 벌인 투자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싹 다 잃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 어쨌든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저희 뒤통수를 한 대 딱 하고 때려주고 싶어요. 왜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저는 가영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가영이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하는 바보가 있다면 아마 저는 그 중에서도 1등급 바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영이는 뭐랄까 저의 앞에서 항상 세 보이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저는요, 끄떡없어요. 힘들지 않냐는 저의 물음에 가영이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힘들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다니.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들 녀석에게 듣기로는 끄떡없기는요. 엄마 집에 없을 때면 저한테 전화해서 매일같이 징징대는 소리만 해요. 자기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요. 얼마 전에 정신과도 다녀온걸요? 저 정신과를. 아니, 그럼 위험한 거 아니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래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절대 가영이한테 엄마가 정신과 다니는 걸 안다고 티내시면 안 돼요. 가영이가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앞에서는? 아니, 도대체 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간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네? 며느리의 센 척을 도와달라는 아들의 말이 참 납득하기는 어려웠지만 뭐 어쩌겠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가진 문제는 별게 없었고 아들하고 며느리 문제만 있어서 둘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느 때처럼 가영이가 맞춰놓은 요란스러운 알람 소리에 반강제로 눈을 뜬 아침. 어쩔 수 없이 눈을 뜬 저에게 가영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나오냐는 말도 웃긴 것이. 그냥 저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데 가영이가 약을 먹고 있다가 마주친 거였어요. 문제는 그 약이 가영이가 저로부터 숨기고 싶어하는 정신과 약이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도 그때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들로부터 가영이의 약점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무슨 바바리맨도 아니고 이렇게 거실에서 대놓고 약을 먹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난 괜찮아. 난 정말로 네가 정신과 약을 먹든 무얼 했든 상관없으니까.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께서 이 약이 정신과 약인지 어떻게 아세요? 오빠한테 들으신 거예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얼른 바른 대로 말하세요. 그렇게 그날 저는 형사에게 취조라도 당하듯 모든 것을 술술 털어놔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모든 것을 미리 들었으며 가영이의 병세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자 가영이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끔찍하게 구겨지더군요.
그걸 표현하자면 뭐랄까, 폐차 압축기에 가영이라는 차가 통째로 들어가 찌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폭제로 가영이의 히스테리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가영이한테는 남편인 찬호가 퇴근하기도 전에 휴대폰을 꺼내들고 전화를 때리더군요. 가영아. 잠깐만. 화가 난 건 알겠지만, 찬호도 지금 일 때문에 바쁠 테니까 조금 나중에 전화를 거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저를 두고서 어머님이랑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쑥덕대놓고선 이제 와서 나중에라고요? 누가 뒤에서 쑥덕대었다는 거야? 가영아, 너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당장 오빠한테 해명을 들어야겠어요. 그렇게 가영이는 찬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난리부르스를 4분의 3박자로 현란하게 추었고, 덕분에 저랑 찬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아픈 걸 어머님이 알고 계신 건데? 그게 아니라 가영아. 일단은 진정해봐. 그래, 가영아. 일단은 진정하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생겼냐고요? 진정하게 생긴지는 모르겠고 가영이 성격이 지랄맞게 생겼다는 건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게 된 저였습니다. 가영이를 달래다 보니 지쳐서 나중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인 것이 정말 제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요? 제가 비밀을 캐낸 것도 아니고, 가영이가 아픈 걸 비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실과 상관없이 가영이는 점점 더 히스테리의 강도를 높여만 갔습니다. 같이 산 지 4개월쯤 지난 후의 일이었어요. 가영이는 여전히 미라클 모닝인지 미나리 팥죽인지를 계속하고 있었고, 덕분에 저는 완전히 아침형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그냥 며느리가 힘을 내야 내 집에서도 얼른 나갈 거고, 결국에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 어떻게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꼴값도 다채롭게 한다고. 가영이가 점점 더 화려하게 팔색조의 꼴값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있는 생수병들은 물론 김치통, 반찬통, 하다못해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통까지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는 거예요. 당황한 제가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가영이가 옆에서 쓱 다가와 말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 다녀오긴 했는데. 여기, 얘네는 왜 이러고 서 있니? 무슨 북한군 열병식도 아니고. 아, 어머님도 참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 별건 아니고 그냥 냉장고 정리 좀 했어요. 그전에는 너무 개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냉장고 정리를 했다고? 게다가 그전에는 개판이었다고? 그전까지 냉장고 정리를 하던 건 바로 저였으니까 그 말인즉 제가 개판으로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얘는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도 안 하나? 기분이 전혀 유쾌하지 않는 와중에 가영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저의 공간이었어요. 작은 방이 가영이랑 찬호가 쓰는 방이었고요. 제가 당황해서
눈을 끔뻑이며 말했죠. 아니, 가영아. 거기는 왜 들어가니? 아, 제가 치우는 김에 어머님 방도 싹 다 정리했거든요. 응? 내 방을? 설마 하는 마음에 얼른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방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치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왜 남의 방을 멋대로 치운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저에게 가영이가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치우는 김에 치운 거니까요.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야 남의 방을 멋대로 건들고도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주먹을 꾹 쥐며 참으려 했습니다. 그래, 아픈 애니까? 아픈 애니까 참아주자. 솔직히 말해서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남의 방을 멋대로 건들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영이가 하는 행동도 저에게는 오히려 정신이 아프다는 증거처럼 다가올 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바깥 일을 마치고 나면 가영이가 유난히 씩씩대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제가 가영아,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도 무슨 일이 있기는요. 그냥 운동을 해서 그래요. 라고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하기는 개뿔. 며칠 지나지 않아 가영이가 했다는 운동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주말 오후에 가영이랑 찬호랑 저까지 모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을 누가 부술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어이, 1204호. 당장 문 열어.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서 모두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가영이만 눈알을 뱅글뱅글 돌리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하간 그렇게 찬호가 문을 열어보니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곰같이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뭡니까? 남의 집 문을 때려부시기라도 할 생각이에요. 응? 뭐야? 이번엔 남자가 나왔네. 당신하고는 할 말 없으니까 여자 불러와요. 여자요? 찬호가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호랑이도 씹어먹게 생긴 그런 험상궂은 남자하고 문제를 일으킨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제가 나가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남자는 당신도 아니라며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말고요. 젊고 성격 또라이 같은 여자 말이에요. 젊고 성격이 또라이. 찬호와 저의 시선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전히 거실에 앉아 죽은 척을 하고 있던 가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희 둘의 시선을 알아챈 남자가 고개를 쭉 빼들더니 가영이를 발견하고는 버락 고함을 지르더군요. 거기 또라이 아줌마. 왜 거기 숨어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별의별 쌍소리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할 겁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서 저랑 찬호가 남자를 간신히 달래보니 하나 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쓰레기가 뭐 이리 많냐고. 집이 쓰레기장이냐고 했대요. 아니,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 할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저랑 와이프 생긴 걸로도 흉을 보고 우리 와이프가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하니까 되려 쌍욕을 했답니다. 당신들 같으면 진정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가영이에게 고개를 돌려 반박이라도 해보라는 듯 했지만 가영이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마치 남의 일처럼요. 뭐 저런. 어이가 없어서 저랑 찬호가 허탈하게 서 있으니까. 화를 내던 남자도 그걸 보고는 어이가 없었는지 말하더라고요. 꼬라지를 보아하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여하간 둘이 저 여자 관리 좀 제대로 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나도 못 참으니까. 겨우겨우 달래서 화난 남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저랑 찬호는 현관 밖으로 나와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저도 몰라요. 일단은 가영이 말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찬호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함께 가영이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 뭐야? 작은 방문이 잠겨 있는데? 아까 가영이가 들어간 작은 방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였어요. 가영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웃긴 것은 찬호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가영아, 아까 그 남자는 갔어. 문 열어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아도 작은 방의 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다는 거였죠.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그때 찬호가 말했습니다. 왜 대답도 없죠? 혹시 가영이가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한 건? 그런 말을 왜 해? 가영이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고작해야 이런 일로 나쁜 생각을 할 이유가. 정신병자잖아요. 뭐?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그렇네. 깜짝 놀란 저랑 찬호가 얼른 서둘러 비상키를 찾아서 작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저랑 찬호랑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까지 했던 가영이는 멀쩡하게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서요. 그걸 본 찬호도 화가 났는지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이가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나랑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까지 대답도 안 하고. 찬호의 말에 가영이가 이어폰을 빼고는 어깨를 으쓱이더군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 왜 둘 다 몰려와서는 뭐라고? 아니, 가영아, 마치 정말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가영이의 모습에 저랑 찬호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로 우리가 뭔가 착각이라도 한 건가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어요. 가영아, 네가 아까 일로 창피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문제를 회피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니? 아까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데 너 대신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고맙다고 하거나. 아, 그러네요. 말을 들은 가영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미친놈하고 엮이지 않고 잘 지나갔네요. 그러고는 다시 침대에 발 뻗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런. 나름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본 찬호도 속상해했어요. 이가영, 너 대체 왜 이래? 너 오늘 약 안 먹었어? 약 이야기를 꺼낸 게 실수였어요. 가영이가 곧바로 도끼 눈을 뜨고서는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약? 약 안 먹었냐고. 그딴 소리를 대체 왜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맞잖아. 라고 할 뻔했지만 그랬다가는 정말로 요상한 짓거리를 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찬호랑 같이 답답한 마음을 식히려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찬호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아니, 찬호야. 너 지금 우는 거니? 그게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걸 본 제 마음은 슬프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지 마누라 때문에 울고 싶은 건 난데 왜 자기가 먼저 집을 짜고 난리야.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이라는 게 또 뭔지. 내 가슴에 가시가 찔리고 비수가 찔려서 피를 흘려도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상처부터 어루만지는 게 부모의 본능이더라고요. 힘내 이 녀석아. 고작 그 정도 일로 사내대장부가 질질 짜서는 되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상황에 놓인 건지. 나이 먹고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와이프는 정신병에 걸리고.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나이 먹고 아들이 집에 얹혀 살겠다고 기어들어오고 정신병 걸린 며느리를 얻어 살고 있는 나는? 이라는 말이 입을 간지럽혔지만 뭐 어쩌겠나요. 이 망할 놈의 인생 그냥 그러려니 참고 인내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찬호도 점점 더 가영이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가영이가 이웃과의 싸움 사건 이후로 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요리를 해드릴게요. 응? 요리를? 너가? 네. 어머님 나이에는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강식으로 챙겨드릴게요. 말을 듣는데 눈가리가 묘하게 돌아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영아. 괜찮아.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해요. 평소에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던 가영이가 갑자기 무슨 요리? 이상하다 싶었지만 하고 싶다고 하루에 3번은 넘게 앵무새처럼 왱알대는 탓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이 가지무침 언제 담그신 거예요? 응? 그거?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이요? 그럼 이제 버려야 해요. 일주일 넘은 반찬은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가영아. 반찬이 일주일 만에 상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이 넘은 반찬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가영이는 제가 담근 반찬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어서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니, 가영아. 그 아까운 걸 왜 버려? 어머님, 아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건강하면서 가영이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을 하나씩 다 뒤져보면서 조금이라도 오래된 것 같으면 무조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이 콩나물 무침도 사흘이나 됐네요. 버려야 해요. 아니, 가영아. 사흘 된 콩나물 무침이 뭐가 어때서? 안 돼요.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이 겨울인데 무슨 여름 이야기를.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위생이 제일 중요해요. 미쳐버릴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든 반찬들인데 하루 이틀만 지나도 가영이가 와서 뒤져보고는 버려버리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로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했어요. 가영아, 네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루 이틀 된 반찬이 뭐가 어떻다고. 어머님, 모르시는군요. 요즘에는 식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버려야 해요. 아니,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다 죽었겠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환경오염도 심하고 세균도 더 강해졌잖아요.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영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저를 무시하기까지 하더군요. 뭘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같은 집에서 계속 이러면서 살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싶어서 그냥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가영이의 통제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의 외출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아, 마트 좀 다녀올게. 마트요? 뭐 사러요? 뭐 사러 가긴. 부족한 거 좀 사려고 그러지. 그럼 리스트 적어주세요. 제가 대신 가서 사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가는 게 나아. 어머님,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괜히 나가지 마세요. 미세먼지? 오늘 맑던데. 아니에요. 제가 앱으로 확인해 봤는데 나쁨이래요. 이런 식으로 가영이는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굳이 나가겠다고 하면 몇 시에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6시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아, 가영아.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있어. 친구요? 누구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내 친구지. 너가 왜 그런 걸 다 알아야 하니? 어머님,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사기당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사기. 아니, 내가 사기를 당할 만큼 바보로 보여?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영이는 제가 어디 가든 뭘 하든 다 간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자기 남편인 찬호에게는 더 심하게 굴더라고요. 오빠, 지금 어디야? 응? 나 회사에 있지. 회사 어디? 정확히 어느 층, 어느 사무실? 뭐? 그걸 왜? 그냥 궁금해서. 1층에서 점심 먹고 있어. 1층 어디? 식당 이름이 뭐야? 아, 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걱정돼서 그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 있어. 나는 오빠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찬호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려고 했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무서운 여자처럼요. 찬호도 처음에는 가영이가 자기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고 답해줬지만 갈수록 짜증이 나는 게 티가 났어요. 그럴 때면 가영이는 더 심하게 집착하더라고요. 찬호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서 계속 기다리고 서서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이 몇 시야? 미안.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서. 일이 많아서? 무슨 일? 누구랑 일했어? 그냥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거지. 왜 이래? 나 이제 겨우 퇴근했어. 보고서? 무슨 보고서? 왜 오늘따라 늦게 끝난 건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집 안에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캐묻는 가영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참다가 말을 했죠. 가영아, 너 요즘 너무 심한 것 같다. 찬호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머님은 모르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바람 피우기 쉬운 세상인지. 아니, 바람? 우리 찬호가 언제 바람을 폈다고. 안 폈다고 앞으로도 안 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해야 해요. 체크? 아니,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일이야?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남편 믿고 사는 여자가 대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영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영이는 이제 저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가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늦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응? 지금? 한 8시 아니니? 8시가 아니라 8시 반이에요. 어디서 뭘 하셨길래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가영아. 내가 어디 가든 그건 내 자유잖아. 내가 무슨 네 남편이니? 자유라고요? 어머님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늦게 다니시면 위험해요. 위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7시 전에 들어오세요. 아셨죠? 7시 전에? 아니, 그게 무슨.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외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정말로 참을 수 없었어요. 찬호는 어쨌든 가영이 남편이니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치지만 나까지 왜 가영이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지? 가영아, 나는 너의 통제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앞으로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통제욕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통제욕이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내가 몇 시에 들어오든 어디를 가든 그건 내 마음이야. 너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영이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가영이도 발끈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저를 무슨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내가 언제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과 오빠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나와 찬호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고마워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네.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화를 내시는 거냐고요? 왜 화를 내긴? 내가 왜 화를 내겠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감옥이 됐잖아. 감옥이라니요.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심한 건 너야. 너가 지금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날부터 저와 가영이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빠진 다음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정말로 무거웠어요. 가영이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휴대폰만 하면서 그저 감시만 하려고 하고, 저는 그런 가영이가 너무 싫어서 아침 일찍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치조림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갈치조림을 해서 맛있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 갈치를 사서 미리 조림을 해놨어요. 그런데 가영이가 그걸 보더니 또 간섭하는 거예요. 어머님, 갈치조림은 너무 짜잖아요. 염분이 얼마나 많은데. 가영아, 이건 내가 먹고 싶어서 한 거야. 너는 안 먹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안 돼요. 어머님이 그런 짠 음식을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 내 혈압은 정상이야. 지금은 정상이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아이, 진짜. 가영아,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 알겠어? 혈압 올라서 콱 쓰러져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히려 지금 너 때문에 더 혈압이 오르겠어. 그렇게 단단히 말을 해놓고 저는 아침 일찍 외출을 했습니다. 가영이 얼굴을 보기 싫어서 일부러 하루 종일 밖에 있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6시 30분쯤에 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녁 집에서 드실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런 걸 묻지? 싶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 갈치조림에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영이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태연하게 인사를 하는 가영이었지만 그 입꼬리에 걸린 미소가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무슨 장난을 치고 기다리는 아이의 표정 같았달까요?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귀여운 건 아니었네요. 오히려 징그러웠죠. 불안한 마음에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갈치조림이 냄비째로 싱크대에 뒤집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마치 제가 보고 기분 나쁘라는 듯이 일부러 그렇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요. 너무 놀라서 제가 할 말을 잃고 있는데 가영이가 뒤에서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제가 치웠어요. 어머님,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시면 안 되잖아요. 뭐? 뭐라고? 내가 이런 짓을 한 거라고? 네. 갈치조림은 정말로 염분이 많아서 몸에 안 좋거든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가영, 너 정말로 미쳤구나. 내가 그렇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이따위로 일을 벌려. 어머님도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시네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한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는 뭐가 정말로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기만 했잖아. 새벽 알람으로 내 잠 설치게 하고, 내 방 멋대로 치우고, 내 외출까지 간섭하고, 이제는 내가 먹을 음식까지 버려버리고.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더 말을 하려던 순간 가영이가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미쳤나 봐. 너, 이거 안 나?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영이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가영이가 생각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가영아. 뭐 하는 거야? 나. 안 나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해 줄 때까지 안 놓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부엌에서 드자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니요. 그때 마침 찬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엄마, 가영아, 둘 다 뭐 하는 거야? 찬호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영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어머님이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만 하잖아. 나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가영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난 진정 못해. 오빠랑 어머니가 나를 나쁜 년으로만 보는데 어떻게 진정을 하는데? 그렇게 가영이는 계속 난리를 치며 이성을 되찾지 못했어요. 결국 찬호가 가영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진정시켰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찬호는 거실에 앉아서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가영이가 저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찬호야, 이제는 정말로 안 되겠다. 가영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우리 모두 다 죽어. 알아요. 저도 가영이랑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가영이는 그 다음 날부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짐을 싸더니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요. 그게 가영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렇게 가영이는 집을 나갔고 지금은 자기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찬호와는 가끔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다니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찬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요즘에는 우울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요. 그런데 가영이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찬호 말로는 자기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억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영이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